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밤 대한민국과 내일 밤의 대한민국은 달라질 것입니다. 드디어 윤석열에 대한 체포가 시작됩니다. 내일 오전 5시입니다. 새벽 5시에 시작할 것이라고 했지만 또 변경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는데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시간을 알게 됐습니다. 변경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일 오전 5시에 드디어 경찰과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에 났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가 어그로로 뽑은 것 아니냐, 정말 내일 아침엔 제대로 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빠른 취재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정말 고발뉴스 대표 이상호 기자, 그리고 특종 단독보도 제조기 신용환 교수, 그리고 아직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국회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강덕구 의원, 그리고 대한민국 보수의 미래를 책임질 신인규 변호사 네 분 나오셔서 역전의 용사답게 내일 아침 윤석열 체포작전 미리 공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박수로서 반갑습니다. 예. 이 박수는 또한 국민들이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윤석열 체포에 대한 박수, 우리가 정말 크게 국민 여러분께 한번 쳐드리면 좋겠습니다. 10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10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집행하겠죠, 신용환 교수님? 네, 지금 이제 메시지 받은 걸 보면 이제 시간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노출돼서 아까 한 4시경부터 그 소위 보수 단톡방 이런 데를 중심으로 내일 새벽 5시까지 한남대교 밑으로 다 모여달라, 그 이전에 모여달라 했고,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의 28명의 의원들이 번호 순으로 연서명을 해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내일 한남동에 집결한다라고. 그런데 이제 시간까지도 다 노출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집행한다. 현재까지 파악된 결과입니다. 자,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조금 전까지 수도 이제 수방사죠. 수도방위사령부 55 경비단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출입을 경찰과 공수처에 허락했다고 했는데 지금 경호처가 다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아니, 허락한 적 없다, 불성이다라고 했는데 뭔가 경호처가 반발을 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까? 사실상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경호처가 통제되지 않는다. 그렇죠. 지금 국방부가 결국은 두 번째 또 공문을 경호처에 파견되어 있는 이제 병사들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했는데 계속 이제 경찰 사이드에서 공수처에서 공문을 계속 보냈어요. 그렇죠. 경호처, 경찰, 국방부에다가 절대 너희들 준동하지 말고 법을 따라라라는 취지로. 근데 결국 그게 먹혔던 것 같아요. 국방부에서도 경호처에 파견되어 있는 자원들한테 계속 이렇게 수차례 공문이 누적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병사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러면 그 국방부 지시니까 그 통문을 열겠다 이런 취지로 이게 이야기를 했는데 경호처에서는 지금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다시 다른 입장을 좀 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입장이라는 것은 혼선이 왔다는 건데 경호처가 저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경호처가 자 55 경비단에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그 군에서 군 자원들이 지금 경호처에 배속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두 가지의 지시사항이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군에서는 국방부 지금 차관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국회에 나와가지고 임종득 의원하고 거의 뭐 말싸움을 하듯이 굉장히 그 강직한 태도를 김선호 차관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군 출신에서 지금 경호처에 배속돼 있는 인원들에게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당한 명령이 지금 하나 내려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경호처가 밝히듯이 경호구역이다 보니까 또 경호처의 수뇌부들은 어떻게든 막겠다라면서 지금 두 가지 지시가 상존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내일 임무를 실제 수행하는 그 공직자들의 판단이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는 뭐 정상적인 저는 민주 시민들로서 그분들도 다 판단을 하실 걸로 보기 때문에 저는 경호처가 아무리 저렇게 혼선을 내도 내일 아마 령이 먹히기 매우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경호하는 그 경호 직원들, 그러니까 그자들이 뭐 화기를 가지고 끝까지 저항한다고 하면은 그 소수의 그 경호처 경호관들만 좀 제압하는 문제가 남는 거 아니겠느냐.
않겠는가 저 그렇게 봅니다. 자, 내일 아침 긴급 체포에 이제 국회의원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법사위에 있는 이제 야당 국회의원들이 오늘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해서 아예 현장으로 갔습니다. 뭐 대통령이라는 용어도 쓰지 않고 단호하게 자, 이 사람들 잡아들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결기가 지금 대단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저는 뭐 정청래 의원 포함해서 법사위원들도 갔지만요. 예. 내일 아침에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 부분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내일 5시를 디데이로 정하는 것이 거의 뭐 일반적으로 다 공개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전에 서울경찰청이랑 경기 남부청 또 경기 북부청 다 2, 3일 전부터 그런 시그널들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신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을 마지막 지키는 그야말로 순수 경호처 직원들은 아마 경호처 차장이 얘기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무겁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파견 나간 군이라든지 경찰청에서 파견 나간 경찰 이런 이 경호처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경호처 차장 말이 먹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은 경호처 직원들 이분들에 대한 그 고민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리대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경호처 차장부터 먼저 체포영장 발부하고 그리고 이제 한 명 한 명 따로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국방부 소속 그리고 또 경찰청 소속은 분리해서 한다. 이런 내부 큰 틀의 방향성들에 대해서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상황이 되게 재밌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경호처 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자가 내일 어쨌든 그 한남동 관저에는 있을 거예요. 요새화시켰고 공성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내일 이제 밑에서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진입로를 뚫고 다 들어가서 이제 딱 경호처 직원들, 근접 경호만 이제 남긴다고 봤을 때 김성훈 차장이 아마 옆에 어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김성훈 차장 보이면 바로 달려가서 그냥 3단봉 가지고 때려잡으면 됩니다. 그 딱 체포를 하면 그때는 그 경호 대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은 경호하고 있겠지만은 김성훈 차장을 위해 가지고 경호를 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물론 물리력을 써서 본인이 저항을 하겠습니다만은 체포가 된다고 치면 그때부터 나머지 직원들은 그때부터 각계격파로 저는 움직인다고 보기 때문에 내일 핵심은 본부장. 근데 지금 본부장에 대해서 영장이 나왔는지는 지금 제가 확인을 못해서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아직 안 됐죠. 예. 근데 경호처 차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장을 가지고 집행을 동시에 하는데 먼저 김성훈부터 집행을 하면 아마 경호처가 상당히 흔들리면서 내일 윤석열 체포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그 전략을 잘 세워야죠. 자, 저희들이 한 발 앞선 취재 어제 방송 보신 분 아시겠지만 왜 어제 체포영장 집행을 못했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경호처 차장 김성훈에 대한 영장 발부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 받아야 확실하게 현장 체포하고 나머지 제압을 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어그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발 앞선 취재 내용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또 신용환 교수도 취재했던 내용을 가지고 무속인이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것은 이미 열흘 전에 우리가 먼저 방송했는데 무속인은 아니고 이제 역술인이죠. 역술인 예. 네. 그 역술인이 이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 4급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예, 이제 그렇게까지 했는데 오늘 한겨레신문 단독 보도 보셨는데 어그로하거나 이런 것이 절대 아니다. 우리가 확인한 내용 현장 취재력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다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오늘 정청래 위원장이 한남동 직접 가서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는 비상 계엄 내란 사태를 저질러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법 질서를 준수해야 할 내란 수계 피의자가 체포 영장을 거부하며 한남동 관저에서 농성 중에 있습니다. 한남동 큰 불을 잡아야 합니다. 피로써 써온 역사를 혀로 지울 수 없고 피로써 지켜온 헌법을 총칼로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윤석열의 체포와 파면입니다. 자, 저렇게 단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강덕구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내일 국회의원도 현장에 갈 것이라고 했는데 네네. 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현재 28명. 28명 이것도 여러분들께 최초로 공개하는데 못 갈 것이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것이라고 했는데 28명이 일단 가겠다라고 한 것도 지금 처음 밝히시는 내용인데 서명해서 지금 계속 저거를 명단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잘 그게 되네요. 지금 시간이 꽤 됐는데 예.
모객이 안 되네요. 모객이 안 되죠. 실망입니다. 아니, 잘 됐네요. 28명의 이제 배지들은 날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보궐선거를 통해서 좋은 사람들 꽂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8명이 가는데 어떻게 이제 막아설 것이냐. 앞에서 합법적으로 구호를 외칠 것이다. 몸으로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겁을 먹었습니까? 아니면 윤석열 체포가 잘못됐기 때문에 정말로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맞서서 감옥 가더라도 불체포 특권 아예 포기하고 제대로 맞서야 하는데 내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미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은 이미 윤석열을 버렸습니다.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자기 정치하러 갑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수많은 의원들 중에 당대표를 노리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나름 대권 주자라고 이제 자칭 타칭해서 가는 분도 있을 거고 남는 건 자기 정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격렬하게 몸으로 막고 뭐 온몸을 던져서 뭐 이 한 몸 불살라서 막는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자, 지난번에 45명이었는데 이번에 지금 현재 오늘까지는 접수해 보니까 8명입니다. 8명이다. 예, 대부분 TK 의원분들이고 여기서 특이한 점은 그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난번에 대거 있었잖아요. 비례대표 의원분들이 별로 현재까지 없습니다. 제가 예언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아침에 못 일어나서 절반 또 못 갑니다. 예. 아침잠 근데 늦잠 자서. 저는 우리 신영환 교수님 말씀대로요. 실제로 범보수 세력은 윤석열에 대한 부분은 정리됐다. 근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음 이 선거 대선에 대한 고민 속에서 어쨌거나 이 사항들을 좀 더 연장해야 된다. 왜냐하면 보수 세력이 다시 모일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 요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는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저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거의 TK입니다. 또 윤상현 같은 사람은 인천이지만 다음에 자기가 대선 후보 나오겠다고 그리고 정강훈한테 가서 고개 180도 숙였잖아요. 사실은 시대 정신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TK라는 부분 그리고 여전히 이 보수는 남아서 할 역할들 기득권 지키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윤석열도 정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보수 세력도 아니고요. 그 수구 세력 정리해야 됩니다. 이번에. 마지막 하루 이틀 사이에 윤석열이 야 총으로 안 되면 칼이라도 써서 막아라. 이게 보안이 유지가 됩니까? 경호처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도 자신을 보호할 것이라고 아니,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뭐 총으로 저항을 하든 칼로 저항하든 어쨌든 흉기인데요. 흉기 내지 화기로 이제 저항을 하는 건데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우리가 뭐 조직폭력배 소탕할 때 조폭들도 흉기 더한 것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인질극 벌이는 사람들은 뭐 가스통도 맺고 막 다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위험해서 우리가 집행을 거부하거나 그 위험을 방치하면 그게 오히려 시민들에게 위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칼로 저항하든 뭐로 저항하든지 간에 정말 이거는 일국의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정말 비정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뭐 내일 어쨌든 경찰이 만반의 준비 뭐 지금 뭐 방탄복도 입고 가고 뭐 총기까지는 아니지만은 아마 저는 뭐 만일의 사태까지 다 대비는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직 언론에 발표는 안 했다고 봅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모든 가용 가능한 자원을 다 투여해서 저는 위화감을 가지고도 해야 오히려 현장에서 집행하는 우리 경찰들이 좀 수고를 덜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경찰 수뇌부가 너무 여기서는 이제 소극적으로 하지는 말고요. 지금까지는 요 정도 발표했지만은 내일 현장에서 할 때는 저는 뭐 특공대도 필요하면은 다 띄워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다 가능하게 한다면 뭐 칼로 저항하든 뭐로 저항하든 다 제압당하기는 그냥 한 방이다. 저렇게 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칼로 저 제압하고 하는 거에서 한 가지 제가 어제 그 스픽스에 와서 처음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칼로 제압하고 뭐 총으로 제압하고 하는 거에서 이제 한 가지 제가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오류가 있었냐면 이들이 역정보로 김성훈 차장이 이제 함정을 팠던 거죠. 이거를 어떤 루트로 어떤 사람이 흘러나가게 만드느냐를 본 거거든요. 실제 이제 그게 내부적으로 파악이 됐고 우리는 처음에 알려지기는 이제 경호 3부장이 정면으로 들이박아서 당신도 사표내라 했던 것 때문에 대기 발령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도 나오면서 회의장 나오면서 직언한 것도 맞긴 하는데 그보다 실제로 함정을 파놓고 그게 어떤 루트로 빠져나갔다라는 걸 알고 일부러 직원들 보라고 대놓고 너들 이렇게 정보 새나가게 하면 너들 다 이렇게 인사조치할 거야 라고 하는 시범 케이스로 대기 발령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랄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마지막 순간까지 직원들 밑에 간부들한테 어떤 굉장한 위하,
겁을 주는 거죠, 계속해서. 근데 효과가 있습니까? 오히려 없죠. 역효과 아닙니까? 역효과죠. 여론은 훨씬 네, 악화되는 맞습니다. 저도 지금 경호처 최근 분위기를 예. 취재를 하고 왔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조직원들을 상호간에 못 믿고 반목을 조장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소위 말하면 사기, 충성심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썸네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공중파의 썸네일 제작 능력이 이제는 유튜버들을 위협하는 수준이 됐어요. 저게 네. 이제 SBS인데 김 여사 생일 이벤트 막전 막후 의전 차량에 풍선이 가득 뭐 이런 식으로 아래 JTBC 뭐 저 8시 뉴스 다 마찬가지로 저거 되게 크게 보도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게 이제 김성훈 작품이란 말이에요. 이벤트 공식 이벤트부터 개인 이벤트까지 홍보 도우미로 활용했다라는 취지의 취재된 내용을 저희 뉴스 스픽스에서 가장 먼저 저희가 네,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로 확인된 건데 저게 이제 소위 말하면 김성훈 라인에서만 제한적으로 선발된 요원들이 가서 이벤트하고 그 대신 그 눈에 들어가서 주요 보직을 꿰차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반 경호관들은 저거를 풍문으로만 들었지 사실인지 몰랐던 거예요. 네, 네. 근데 이번에 이게 터지면서 이게 말이 되냐고 가서 뭐 장기자랑 노래하고 뭐 개에다가 무슨 뭐 개 복장에다가 로고 박아서 줬다며 막 이런 것들이 현실로 확인되면서 나 이제 더 이상 니들한테 일말에 충성할 의사가 없어라면서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 소위 말하면 의리 조직 성원으로서의 책임감 이런 걸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단독 기사가 뭐가 떴냐면 경호처 부장급 간부들이 협조를 결의했는데 스크럼 안 짠다. 이게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바로 가장 따끈따끈한 현재 경호처의 예. 분위기다. 저 풍선 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어떤 농담처럼 재미난 어떤 멘트를 해주셨는데 지금 풍선도 굉장히 충격적이죠. 네. 근데 저한테 이제 지금 좀 전에 들어와 있는 걸 보면 경호처에서 윤석열 씨 안마를 해줬다. 처음에는 수행부의 국가대표 출신들이 있나 봅니다. 그 국가대표 출신들이 안마를 해줬다. 그런데 자존심이 상해서 지금 쉬쉬하고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그 안마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경호처 분들이 이제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막 이러니까 위에 간부들이 한 말이 대통령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다. 이거는 아마 왕조 시대에도 이런 말 잘 안 했을 것 같은데. JMS 오히려 그 손 대는 성도들이 게 하는 말이에요. 성추행 아니에요? 성추행이죠. 예, 그리고 국회가 또 하나가 이제 그 뒤에 이제 인사 발령을 시키고 무도 사범이 안마 담당을 했다. 그래서 해외 순방 때도 항상 무도 사범은 같이 따라갔다. 등등등의 이제 메시지들이 오는데 물론 뭐 어디까지 사실이고 아닌지는 뭐 다 저희가 직접 보고 검증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정도로 사적인 어떤 심부름, 이벤트 뭐 별의별 것들을 다 했다는 것이 이제 막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마를 하는데 경호처 직원들이 동원됐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야, 이게 근데 지금 그게 이제 정권이 몰락해 가는 걸 보면서 사실 지금 경호처에서 나올 얘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제기됐던 게 바로 한겨레가 단독 보도했죠. 골프장. 그 내부의 골프 시설. 그게 사실 있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경호관들한테. 스크린 골프장이 이제 실제 있다. 이제. 그거 이제 아마 체포되고 나면 그 증언할 경호관들이 나올 겁니다.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그럼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자 잠깐만요. 이제 네, 그 네. 말씀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자 이 내용 계속 얼마나 충격적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요. 계속 댓글로 스픽스 방송에 대해서 억울로 많이 한다, 가짜뉴스다, 너희들 말 믿을 수 없다 이런 분들은 좀 방송에 좀 빠져나가 주시면 고맙겠다. 아니 근데 그거는 말씀을 내드리면서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30년 기자질한 사람이잖아요. 예.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제가 여기서 취재력이 저보다 훨씬 월등하세요. 이 두 분이. 그리고 여기 변호사님이랑 의원님 예. 당연히 뭐 정보가 밝으신데 실제 저도 의심한 내용이 있어요. 와, 이거 너무 세게 잡은 거 아닌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팩트로 확인되는 걸 보면서 와, 대단하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런 댓글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저쪽 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보시면서 그렇게 억울하라고 비판하는 것 같은데 그거 대범하게 그냥 넘어가세요. 대범하게 이제 넘어가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자유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 발 앞선 취재와 보도 흔적들을 남기고 있는 것이 실제 확인된 게 최근만 하더라도 윤석열 비상계엄 이후에 최소 10건 이상이다. 그리고 언론이 가는 것은 우리를 언론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튜버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 믿고 보셔도 됩니다. 내일 아침 5시에 한다는 것은
5번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시간이 바뀔 수 있다 없다. 근데 내일 아침 5시 이제 보십시오. 어떤 출동 장면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건지. 그리고 지금 방송 중에 제 오른쪽 방송에서 보시면 왼쪽이죠. 여기에 지금 화면으로 나가는 것은 서울의 소리가 지금 현재 한남동 공간을 망원 카메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내부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지난번에는 고양이 뉴스의 원재현 대표, 원재현 PD가 엄청 고생하면서 잡았는데 서울의 소리도 어느 위치에 가서 지금 고정적으로 카메라를 두고 있으니 내일 아침 5시부터 저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말로 서울의 소리 대단합니다. 현장 취재력 그리고 존경합니다. 현장에서 또 저런 취재를 많이 하면 실제로 구글에서 뭐 제재 같은 거 많이 봤거든요. 욕설도 나오고 음악 소리가 다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저희들을 대신해서 현장에서 해주시는 모습에 대해서 백은종 대표님을 비롯한 현장에 있는 여러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걸 하면서 좀 더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마를 받았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그거 외에도 다른 것 있다. 오늘 그냥 다 까버립시다. 아니 지금 이제 추미애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 이제 지금 소위 말하는 지방 별장이 아마 저도 그 해군 별장밖에 안 남았을 겁니다. 공식적으로 별장이 청남대 같은 경우는 이제 시민 국민들한테 환원을 했고 저도 별장에 이제 갔을 때 해군 함정을 동원해서 함정에서 김건희가 그 선상 파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노래방 기계를 싣고 가서 그 가거대교 앞에까지 가서 돌면서 거기에 저 선상 파티를 하고 다른 사람 다 즐겁게 해준다고 그래서 불꽃놀이 그걸 폭죽을 쐈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라고요?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그가대교죠. 이건 그제하고 추미애 의원이 말씀을 가덕도하고, 하신 거예요. 예. 추미애 의원이 직접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인근 주민들이 보고 아마 제보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뭐 거기서 어디까지가 진짜 더 팩트인지는 더 추가적인 취재가 필요하겠지만 해군 함정을 사적인 이런 파티까지 동원을 했다. 그러니까 공과 사가 평상시에 윤석열 씨를 보면 공사 구별이 거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형형 하잖아요. 형 동생을 막 하고 공사석에서 막 하니까 그런 것과 맞물려서 거의 부부가 비슷한 패턴으로 공사 구별이 안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런 사람에 대해서 최상목이 계속 나서서 자 우발적 충돌이 국가기관 간에 없어야 한다. 그러면서 옹호 도대체 당신의 생각은 뭐냐라고 질문하는데 하여튼 우발적 충돌은 없어야 한다.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작심하고 발언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모든 책임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져야 합니다. 심지어 윤석열은 경호처 간부와 오찬 자리에서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무슨 남미 마약갱 두목입니까? 이 와중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전히 뒷짐지고 딴청을 피우고 있습니다.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은 관계기관 간의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면서 소속 직원들의 안전과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무책임한 지시 아닙니까? 자, 제가 가정하면서 우리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본인이 민주당의 모든 의사결정을 혼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럼 최상목 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상황을 좀 보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탄핵을 하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맨 처음에는 가급적이면 대행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내부의 입장이었죠. 근데 지금은 정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사실 경호처에 대한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건 대통령이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 대행을 최상목 씨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양쪽 다 협의해라 이게 아니고 지금 체포영장 발부됐으니까 집행에 차질 없도록 잘 따라라 이렇게 경호처장 직대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양 기관이 서로 잘 협조해라 이 말은 니들이 잘 알아서 하라 이 말은 지금 어쨌거나 경호처 입장이 변하지 않으면 하지마 이런 말이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제
최성목 대행한테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고요.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최성목이 책임져야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불법 사실이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고 신인규 변호사가 법률가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자, 김건희가 만약 거기에서 경호처 직원들을 불러서 안마를 시켰다. 이거 범법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일단은 이게 참 자,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자, 최상목이 지금 저렇게 하는 행위. 예. 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를 했는데 네. 기관 간에 협의를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범법이 안 되는지. 예. 근데 그 두 가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뭐 최상목의 행위는 그냥 직무유기니까 예. 이건 너무 쉬운 사건이라 뭐 그냥 직무유기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 김건희 안마 부분은요. 윤석열하고 부부가 같이 했다라고 하면 아마 그건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강요죄는 될 것 같습니다. 강요죄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건 뭐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경호를 하는 직원 입장에서도 그 살을 닿을 때 굉장히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성희롱은 당연히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거는 권력형 추행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경우가 잘 없었기 때문에 아마 뭐 최초 케이스가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고 혹시 경호처 직원이 근무 시간 중에 만약에 안마를 하러 갔다면 그거는 괜찮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지시의 정당한 지시인지 여부를 또 이제 갖다 다퉈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당하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뭐 경호처 직원의 업무 혜택을 뭐 우리가 그 상관에 의한 거기 때문에 좀 다루기는 어렵지만 다른 범죄로 저는 충분히 엮을 수 있다고 보고 이 최상목 대행의 같은 경우는 사실 집안에 칼 들고 강도가 들어왔는데 좋은 말로 설득하고 타협해가지고 여야 타협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타협해서 강도를 내보내라.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강도가 들어왔으면은 신고를 하고 당장에 진압하는 것 외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상한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최상목 대행이 뭐가 적법이고 뭐가 불법인지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조차가 없다 그러면은 저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영장의 적법한 집행을 막는 이 상황, 방치하는 책임이 저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저는 다만 이제 탄핵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저는 생각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왜냐면은 대안이 있으면은 저는 사실은 당장 탄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또 탄핵을 해도 또 그나물의 그 밥들이 주르르 지금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대안이라는 것은 현상을 최대한 압박을 해서 저는 최상목을 관리를 하면서 탄핵이 되잖아요. 되는 순간부터 저는 최상목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는 뭐 다음 대선 또 정권도 바뀌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사법적 책임을 내란의 공범에서도 주요 임무 수행자 중에서도 아주 근접한 아주 그 내밀한 코어에 근접한 저는 그 주요 임무를 수행했다라고 저는 봐야 되고 이걸 가지고 저는 오히려 사법적 책임을 훨씬 더 세게 묻는 게 맞다. 그것이 최상목에게 정치적인 그런 징계나 파면보다도 더 무서워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형사적 책임을 가장 강력하게 최상목에게는 물어야 된다. 이쯤 되면 전 내란의 공범 중에도 핵심 공범이라고 봅니다. 반드시 내란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가장 세게. 예, 가장 세게 왜냐면 물어야 이 한다. 죄를요. 지금 최상목이 지금 소위 말하면요. 내란범 수괴 다 지켜주고 은닉하고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직범죄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뭐 오른팔 왼팔 정도 되는 겁니다. 최상목은. 그래서 요 위치를 정확하게 우리가 지적을 하고 저는 요 국면이 정리되면 윤석열의 체포 이후에는 완전히 이제 급격하게 상황이 바뀔 거거든요. 그 이후에는 저는 최상목에 대해서는 내란의 공범 중에서도 핵심 코어로 너는 정리한다. 전 이 경고를 계속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저는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네, 봅니다. 최상목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내란 방조범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2 내란을 지금 어떻게 보면 진행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란 이제 공범에다가 방조범까지 같이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정확하게 져서 말하면 예. 공범의 종류가 네. 공모를 했으면 이제 공모 공동정범이 되고 시켰으면 교사범 내지는 도와줬으면 방조범 이게 다 공범으로 우리가 부르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상목은 공범인 건 당연한 건데 공범 중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극적 가담, 그러니까 방조만 한 거냐? 제가 봤을 때 이제 방조 아니거든요. 거의 이건 뭐 공모 공동정범 수준으로 뭔가가 감출 게 있으니까 저렇게 지금 소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충분히 저는 수사 필요성을 증명하고도 남았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 각도에서 질문 간단히 드리면 자 알고도 저렇게 합니까? 아니면 본인은 모르고 저렇게 하는 겁니까? 어떤 걸 모른다는 아 거죠?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판단력 그런 없이. 내용. 그러니까 알고도 윤석열 편 그냥 드는 거냐? 아니면 아예 무지한 거예요. 나 잘못한 거 원래 없어. 이거 당연히 내가 대통령 지금 권한 대행으로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헌법에 관한 기본적 소양, 그러니까 예. 소위 말해서 삼권 분립이라는 게 우리가 있는 거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뭐로 막습니까? 이건 민주공화국 시민들도 다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글쎄요 장관까지 하고 부총리하고 대행까지 한다면 더 심각한 일인데 전 알면서 저런다고 봅니다. 자, 모를 수가 서울법대 없죠. 출신이고 서울법대 서울대 출신의 내락과 서울대 출신이죠, 출신이고 또 재경고시 출신이니까 네. 당연히 아는데도 당연히 알죠.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 것은 나쁜 놈이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첫 단추에서 어그러졌다는 걸 본인 스스로 너무 잘 알잖아요. 예. 쪽지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죠. 보고서 페이퍼죠. 쪽지는 뭐예요? 그 KBS 사장이 얘기하던 작은 파우치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가 쪽지입니까? 대통령이 준 페이퍼죠. 이 페이퍼를 대통령이 주는데 안 받다? 최상목 원안대행이 몇십 년을 지금 공직 생활을 했는데 대통령이 주는데 이걸 안 보고 차관 보한테 전달을 했다? 여기서 이제 꼬여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범의식 내가 형사 처벌을 피해가기 어렵다. 어떻게 편을 들어도 피해 나가기 어렵다. 이 권한대행 때가 어찌 보면 가장 리즈 시절일 수 있어요. 저분으로서 가장 피크일 수 있고 그리고 일각에서 또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 하다 안 되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을 대권 후보로 옹립해보자 이런 것들이 실제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또 심지어는 이제 윤희 안에서 내가 복귀하면 누구누구 총리시킬게 별의별 말이 지금 다 터져 나온단 말이죠. 실제 그런 말을 했고 그렇다고 보면 공범의식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럼 무게추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민에 있지 않습니다. 국민 전체에 있지 않아요. 본인한테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 더 눈치를 보는 건 사실이죠. 아니 그리고 이게 공범인 게 방금도 JTBC 보도를 보면 최상목이 경호처장 연락을 받았는데 라면서 경찰에 수차례 압력 전화를 했다라는 게 지금 계속 보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신용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비상계엄 때 쪽지를 받고 여러 가지 내란에 가담했던 정황 이거 수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윤석열 내란 수계를 지키기 위해서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한테 압박을 넣고 경호처 편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윤석열이를 보호해서 자기를 보호하겠다라는 그 의도로밖에 이거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전 최상목의 내란죄 가담 혐의는 너무나도 지금 분명한 정황들이 차고도 넘친다고 일단 이것만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쪽지는 그야말로 우리 LP바 가지고 신청곡 적어서 주는 사이즈가 쪽지예요, 요거. 그리고 요건 A4 용지 공식 문서 쓰는 A4 용지한테 절대 쪽지라고 안 합니다. 근데 요게 된 거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 스픽스 와서 첫날 아마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모든 국무위원은 주요 가담자다. 최소한 그 수준에서 선별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너 내란을 지지해? 아직도 너 내란 세력이야? 그래 그럼 기본적으로 사법 처리라는 거는 상수입니다. 상수. 얘들은 지금 우리한테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냥 상수로 어차피 처벌 받아야 되는 자들인데 그래도 이제 개전의 정이 있어서 이제 뭐 좀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눈치 보는 거 눈치. 최상목은 눈치. 아직까지 기득권이 국임당과 저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눈치 보면서 저들을 위해서 복무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들을 위해서 거부권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죠? 저들을 위해서 저들의 세상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국민의 시대고 민주의 시대라고 하는 것들을 그가 깨닫도록 만들어주고 만약에 깨닫지 않으면은 그냥 고정된 상수대로 처벌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누군지 모른다고요? 이주호잖아요. 아니면 또 상수, 너 빨리 사법처리 일정을 좀 우리가 가속화시켜줄 뿐이지 계속해서 너 아니야? 너 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과단성 있게 징벌하는 민중의 권력이 민주당이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통령이든 뭐 대행이든요. 제일 중요한 이 정무팀 그리고 또 메시지 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 관련해서 계속 체크를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을 때 반응, 또 예를 들면 법률적 근거 이런 거에 대한 다 보고가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메시지를 냈다라는 건 그야말로 눈치를 보면서 그렇죠. 정무적으로 여전히 다음에 윤석열 다시 복귀해.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살을 내면 이렇게 가야 돼. 이런 입장 정리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상목이 알고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내일 윤석열
체포됩니다. 그래도 최상목은 똑같은 스탠스를 취할까요? 아니면 간도 작은 사람인데 뭔가 태도를 확 바꿔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뀔까요? 어떻습니까? 예상입니다만은 전 윤석열이 체포되면 지금의 이 흐름에서는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윤석열이 체포가 안 되니까 양쪽에서 지금 다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윤석열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더 지금 거리로 나오려고 하는 것이고, 이 지금 정상적인 시민들 속에서는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뭐랄까요, 화가 나는 마음이 이제 이렇게 같이 작용이 되는 건데, 윤석열이 체포가 되면 이제 거의 구분응선을 다 이제 넘은 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또 여론이 굉장히 이제는 또 많은 부분에서 최상목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과는 또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거기서 그럼 최상목이 윤석열 편을 뭐 들 수도 있죠. 왜냐면 자기가 내란의 공범이니까 그래도 난 윤석열과 그냥 올인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저는 또 최상목이 기회주의 본능도 만만치 않은 분이기 때문에 또 눈치를 살피면서 약간 그 다음에 한 번의 그 활로, 그러니까 플랜 A가 지금의 상황에서 윤석열 체포를 계속 막고, 체포가 막아지는 상황에서는 지금처럼 최상목이 배째라로 나가는 게 가장 좋은 옵션이거든요.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윤석열이 체포되고 여론이 바뀌면은 또 최상목 입장에서는 바보같이 또 윤석열한테만 기대할 것 같진 또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또 기회주의 DNA가 발동이 돼서 또 그때는 또 자기 살 길을 좀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봅니다. 심플하게 뭐 개념 규정 된다고 봅니다. 여론조사에 만약에 본인이 2, 3%라도 대권 후보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갈 것이고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바로 돌아섭니다. 네. 돌아서면 어떻게 돌아선다? 그러니까 국민 눈치 보고 이제 그때는 이제 국민 편에 서는 척을 하겠죠. 연기하겠죠. 네. 연기를 한다. 너무 심플하다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기조가 체포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신을 갖기 전까지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보면 사실은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 기재부 이제 장관 부총리에 대해서 정무적으로 사실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챙기느라고 정신없고, 총리실은 거의 지금 기재부랑 소통이 없더라고요. 기재부의 그 스태프 팀이 지금 보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무적으로 말씀 관리도 하고. 근데 기재부는 아시다시피 그 공무원 조직 중에서 프라이드가 되게 강한 조직이고, 지금 이 친구들이 정세 분석을 하고 있을 텐데 아무리 이걸 굴려도 아직까지 기득권이 너무 강고하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최상목을 서포트하는 것 같은데, 확실한 세상의 변화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 한 한동안은 저 스탠스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제가 여론조사 예. 말씀드렸냐면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얘기죠. 그 레거시 미디어들들 중심으로 해서 검찰 대통령 뽑아보니까 별것 없다. 박근혜 등등등 해서 뽑아봐도 별거 없다. 이젠 기재부 행정관료, 기재부 관료의 대통령을 만들어보자 하는 흐름이 확연히 생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론조사 말씀드린 게 아마 여론조사 새로 할 때 후보군에 분명히 집어넣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오면 계속 이 자세를 버틴다, 그 말씀을 드린 계속 겁니다. 그렇게 버티면 종말은 어떻게 됩니까? 뭐 최상목 종말에서 권한대- 뭐 헛물 키는 거죠. 뭐.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는 거 없이 사법 처리받고. 왜냐하면 지금 보셨다시피 사법 처리는 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분의 정치력이 단 하나라도 현재까지도 검증되기 없는데 앞으로 검증된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저희가 정치력이 검증되지 않은 지금 대통령을 뽑아놓고 일체 어떤 타협이나 협의나 협치나 이런 과정 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쓸어버려로 나가는 대통령을 봤는데요. 최상목은 정진석의 아바타이지만 내일 체포 집행하면 스탠스 바꿀 것이다. 정봉주님께서 이렇게 주셨고요.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려나, 이렇게 니캉네캉님 주셨고요. 체포돼도 안 바뀌면 바로 탄핵시키라는 전한님의 말씀도 있고요. 최상목은 깊숙이 내란 관련자입니다. 갤럭시님 주셨고, 요즘은 최상목 TV에 나오면 채널 아예 돌린다는 지윤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면 최상목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높은데, 또 한편으로서는 최상목이 그러면은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가 아니냐라는 것까지 나오는데, 이 사람 대통령감 맞긴 합니까?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 김문수도 막 올라가는데. 근데 윤석열도 했는데 누구나 다 할 수는 있는 거죠. 사실은. 윤석열까지. 아니 왜냐, 예, 말씀하십시오. 김문수는 예를 들면 정강영 목사 쪽의 아류들이 그야말로 집단적으로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거 눌러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가 저는 지금 대선 후보군의 범보수 세력의 뭐 이권 되는 거는 이해됩니다.
그러나 최상목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르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내일 만약에 체포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니라 내일 체포가 되는 것이고 그 뒤에 전국이 크게 안정될 것이다. 아니면 윤석열이 기대하듯이 내전 상황이 벌어져서 극단적인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할 그런 가능성 생각해야 하나요? 아니 근데 저는 지금도 뭐 자꾸 그 윤석열 쪽 지지율이 뭐 오른다부터 해가지고 여러 여론 작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 저도 그 용산 앞에 자주 지나다니는데 다닐 때마다 다 꽃바구니가 쫙 진열돼 있어요. 그 여론 조작의 환경을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거든요. 근데 보면 볼수록 화가 나요. 사실은 그 조작 행태까지 보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여론을 갖다가 펌핑을 하고 해도 이게 상황이 안 바뀌는 이유는 국민들은 이미 그 내란을 겪은 겁니다. 그리고 그 내란의 종식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안도하기까지는 절대로 저 세력들을 다시 제도권으로 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과도기에서 저도 답답하고 대한민국이 정말 이 피할 수 없는 수렁에 빠져있는 이유는 단 하나. 공수처와 경찰이 그 신병 확보할 기회가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잘하면서 이걸 왜 4, 50일 길게 끌었냐 이겁니다. 그 사이에 정말로 그쪽에는 여론들이 계속 들끓고 오르면서 너무나도 큰 혼란. 거기다가 제가 이번에 더 우리 한국 사회가 이번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최상목류, 기회주의, 기계적 균형, 내란이라는 걸 주제로 던져서 논쟁을 시키는 언론. 이 민낯들을 국민들이 이제 다 보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스픽스 같은 언론이 더 힘을 얻어야 되는 것도 맞고 또 그렇게 되어 왔고요. 전 이제 이 국민들의 응원봉의 힘을 이기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힘을 가지고 이 기회주의자 같은 최상목 그리고 기회주의 언론 여기까지 이번에 한번 대한민국 사회가 한번 정리하는 전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전 윤석열 체포고 구금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자, 체포만 하고 윤석열 구속시키고 탄핵시키면 다 끝났다 이렇게 해서 허지부지 과거에 우리가 뭔가 사회 대개조를 할 때 마무리를 못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 지금 안 해도 됩니까?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도 사실 못했죠. 문재인 정부 때. 그렇다면은 이번에 우리가 제대로 되려면 시작부터 달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작은 여기 땅 여기서부터 시작이 아니거든요. 시작을 위한 시작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시작을 위한 시작에 대한 합의가 대단히 아직까지 좀 열악한 상태다. 무슨 말씀이냐면 윤석열이 우리 어떤 사람인지 알았잖아요. 근데 대통령 만드는 거를 우리가 막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사실상 실패한 거라고요. 그러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극렬한 반성이 있지 않으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제가 봤을 때 이 언론사회, 시민사회, 정치권이 우리가 뭐를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윤석열 같이 엉터리 말도 안 되는 인간이 대통령이 되도록 했는지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윤석열이 감옥에 갔다라고 해서 다른 일반적 강력 범죄인들의 케이스처럼 정리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헌재도 보면 아직까지 쟤는 증인도 신청 못했고 제대로 된 자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헌재를 상대로 1대1 대등한 마치 무슨 뭐 공방이 있는 것처럼 지금 프레임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는 윤석열을 넣는 것에서 만족하면 안 된다. 그게 매우 지난한 싸움의 시작일 뿐이다라고 하는 현실인식이 필요하다. 체포를 했을 때 이제 아까 내란 또는 내란에 준하는 어떤 소요 이런 것들을 걱정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극렬한 저항과 또 사회적 갈등 여기까지는 뭐 틀림없습니다만 내란과 내란에 준하는 이런 부분은 생각보다 어게인 2017, 2018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선 딱 한 가지 첫 번째 우리가 이 잣대로 보시면 이들은 이미 윤석열을 버렸다. 지지율이 올라가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윤석열을 커버하자고 올라갔습니까? 버렸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이미 이들이. 대통령 선거. 다음번 대통령 선거. 민주당 아무도 대통령 선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조기 대선. 이들의 길거리 프랭카드를 보세요. 모든 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고 걸려 있습니다.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왜 지금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까가 왜 나옵니까? 지금 체포와 탄핵 국면에서 이미 조기 대선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버렸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데드캣 바운스도 있고 버렸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어게인 2017 빠른 속도로 어떻게든 전열 정비해서 24% 얻었다 홍준표 대구시장 자화자찬 매번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급속도로 버릴 거 버리고 자기들 미래를 위해서 조기 대선에 집중합니다. 그럼 뭐만 남느냐? 내란 정도의 것은 전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굉장히 진영 간의 갈등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아마 이재명 대표 등등 위시에서 뭐뭘 하는 거를 계속 뒷다리 잡을 겁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말만 나오면 전부 기승전 이재명 대표님으로 갑니다. 실제 말 끝에 보면 항상 그렇죠. 예, 전혀 판이 다른 판이잖아요. 탄핵과 체포와 파면과 이거 대선과 관련된 거 판 자체가 다른 판을 동일체로 만들어서 계속 뒷다리 잡는 거. 이 부분을 피해갈 수 없다. 결론은 단 한 번 정말 쓸 거 쓸고 정리할 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걸 포용하고 용서하느냐는 또 그 다음 판의 문제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체포된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 좀 전에 극렬한 사회적 갈등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동의 안 하고요. 요 상태가 일정 정도 지속될 거는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본격적으로 대선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들이 어떤 식으로 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이후의 사회의 모습은 어때야 되나 이런 부분도 같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한쪽에 뭐 개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러겠죠. 그러나 저는 개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힘의 본질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터져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헌재는 전 지속적으로 하면서 2월 말 3월 초 전후에 입장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대선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정리가 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이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저는 큰 틀에서 대선에 대한 흐름으로 가기 시작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랑 같은데 왜 반대한다고 하셨어요? 자, 이 사항이 예. 훨씬 더 극대화돼서 사회적 갈등이 터져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하고요. 예. 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신 변호사 예. 여쭤볼게요. 내일 이게 체포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저항을 해서 불상사가 생겼다. 누군가 다쳤다. 정말로 상상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그것이 아마 바깥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거구 쪽에 있는 사람, 경호처가 국민들이 감당하지 못할 뭔가 물리력을 해버렸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예상됩니까? 만약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아니 근데 그러면 지지를 받게 됩니까? 아니 근데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도 우리가 다 예정을 하고 예상 가능한 부분까지는 다 미연에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떤 유혈 사태 당연히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만은 유혈 사태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못 한다? 이건 또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열어놓고 만반의 준비를 하되 유혈 사태까지도 발생하든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내일은 어쨌든 공권력의 집행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우리 경찰이 수준 높은 능력과 역량을 보여줘서 내일 깔끔하게 전 유혈 사태 없이 맞춰주기를 바라고 있고 근데 꼭 바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저는 모든 가능성 다 열어놓고 저는 경찰이 다 대비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도 우리도 확률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유혈 사태가 생기지 않겠다, 생길 수도 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상황에서는 윤석열과 김성훈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최대한 이 상황이 장기화되도록 지금 우리 공성전이라고 말하는데 그 잘못된 표현이죠. 수성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쟤들은. 네. 수성전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다른 별도의 아젠다를 만들어서 이 대치 상황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저들의 이해에 부합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든 물리적인 충돌을 통해서 책임성을 다투는 그런 정치적 이벤트를 반드시 만들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무력을 뭐 총이든 칼이든 안 되면 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저는 충분히 그걸 대비해서 경력이 전개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 마지막까지 저들은 그걸 노릴 것이다. 이렇게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칼이든 그야말로 지금 설로 나왔던 이야기들로 흘러나왔던 칼이든 그다음에 공포탄이든 실탄이든
또는 밖에서의 어떤 소요 사태든 뭐가 발생했다고 치자고요. 거기에서 체포를 중단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죠. 결론이 예. 난 거죠. 예. 만약에 그런 사태, 그거는 지금 이제 윤석열, 김건희는 속으로 그걸 분명히 원하고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대통령실에 퇴직한 member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엊그제 있었는데 이 멤버들이 이런 얘기를 다 합니다. 끌려 나오는 모습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해요. 일부러 그렇게라도 희생자 코스프레 하는 거를 또 원하고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건 누가 어느 쪽에 저희가 이걸 집행하는 쪽에서 먼저 유혈 사태를 내킬 리가 없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그쪽에서 어떤 도발이 있었다. 그 순간 모든 건 끝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연히 체포하고 나와야 됩니다. 오늘 아까 모습도 드러냈죠. 동아일보에서 찍은 거 나왔죠. 저 중간까지 또 걸어 나왔습니다. 산책도 했습니다. 어제 오후. 어제 오후. 네, 예, 예. 일부러 계속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들의 속마음은 그런데 그건 곧 골로 간다. 피해자 코스프레도 이미 국민들이 다 알았다. 결론은 간단하게 나와 있다. 어떻게든 그들이 도발하는 순간 다 모든 건 끝난다. 만약에요. 그 상태에서 또 퇴각을 해요? 그럼 다음에 어떻게 집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퇴각하자는 게 아니라 경찰은 그런 것까지 대비해서 2박 3일이 걸리든 3박 4일이 걸리든 이번에는 그렇죠. 마무리를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맞다. 그러니까 예, 예. 어떤 식으로는 요거 가지고 대치기를 시도할 텐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엄정하고 신속하게 정리를 해야 그나마 저들이 정쟁화할 수 있는 요소가 최소화될 것이다. 네. 그게 좀 저도 한마디 하면 시뮬레이션 1, 2, 3 이런 경우의 수까지 다 고민하면서 특공대 일단 보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특공대까지 대기하고 있어라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김성훈 놓고 고민을 하지만 저는 마지막은 예를 들면 이거죠. 1차 벽이 있고 2차 벽이 있고 3차 벽이 있어. 근데 1차 벽, 2차 벽은 저는 그냥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차 벽이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하면서 안들을 지금 만들고 있을 거고요. 마지막 이 방어벽이랑 또 예를 들면 경찰 다 윤석열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윤석열에 대한 부분은 어쨌거나 다 생포하는 거잖아요. 그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이 경호대도 마지막은 윤석열 지켜야 된다. 이런 부분 생각하면 그에 대한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극단적 상황이 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성전이라는 단어를 한국 언론에서 최초로 우리 신용환 교수가 썼고 네. 오늘 또 수성전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만큼 이 치밀한 작전을 통해서 체포를 해야 한다는 건데 자 내일 체포되는 건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정진석이 나섰어요. 자 더 이상 지금 이런 상황을 막아달라고 국민들한테 호소문을 냈습니다. 근데 먹히지 않는 분위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보면 내일 윤석열이 의외로 순수히 그냥 스스로 체포를 한다 아니면 손 떼라 내가 자진 출석하겠다라고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랬을 것 같으면 여기까지 버티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93년도 12월 3일 합천에서 전두환이 이제 순순하게 나옵니다. 실제 실갱이를 한참 벌이다가 시간을 좀 다오해서 장세동 등등이 들어가서 같이 이제 뭐 다시 이제 의관을 고쳐 입고 뭐 이렇게 해서 모양새를 갖춰 나오고 호송차에 탑니다. 프린스 그 호송차에 타고 안양교도소까지 옵니다. 그랬을 것 같으면 여기까지 버티지도 않았을 겁니다. 대략 지금 6명 제가 사진 드렸죠 대표님께. 보세요. 경호처에서 지금 예를 들어 김신 씨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죠. 이 외모 모르잖아요. 제가 드렸죠. 다 밖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가족부장, 가족과장까지 다 나왔죠. 극렬히 저항하는 사람 약 6명이라고 안에서 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빼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줄 리가 없잖아요. 그들 빼고 정말 생각보다 아까 이상호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스크럼을 짤 지금 능력도 여력도 없다. 그들의 마음이 피폐해서 그래서 팔짱 끼는 정도가 될까 말까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격렬한 저항은 그래도 없으리라고 조금 짐작을 하고 다만 그래도 어디서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강력한 준비와 대처는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순순하게 무조건 나오고 그랬을 것 같으면 몇 가지 버티지도 못했다. 자,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윤석열 내일 체포됩니까? 끝까지 중요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허세.
이 뭐라 그래요? 흔히 그 옆에 팔 잡기. 이거 마지막 하는 거 나올 있잖아요. 때는 예.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참모들도 뭐 마지막까지 의전 차량을 태워 뭐서 뭐를 해야 된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장면이 내일 혹시 영상에 잡힐 수 있습니까? 잡힌다고 봐야 되겠죠. 그 정도. 왜냐하면 이제 경찰이 카메라를 가지고 채증한 들어가면 거를 채증을 하기 내보내겠죠. 때문에 예. 언론은 들어갈 수가 없을 거고 예. 채증 자료를 나중에 나중에 언론에 이제 오픈하겠죠. 공유를 하겠죠. 예. 마지막 장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체포할 때. 아니 뭐 근데 마지막 장면은 뭐 대통령 예우 이런 거는 지금은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요. 저는 뭐 어찌 됐든 수사관들이 끌고 나오는 거니까 뭐 저항하면은 사진 들고 나오는 거고 저항 안 하고 걸어 나오면 그냥 팔짱 끼고 나와서 호송차에 타겠죠.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저는 지금 이제 가장 걱정되는 건 아까 말씀하신 유혈 사태인데 그거는 경찰이 저는 다 만반의 준비를 해서 하고 저 그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막는 선에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제가 걱정하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계엄 선포할 때도 진짜 선포할까 하다 선포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들은 항상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는 아주 그 또라이끼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요 마지막 남은 몇 시간 동안에 혹시 도망가는 부분을 저는 정말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좀 해야 될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것도 현실적인 걱정입니다. 윤석열이 잡히는 시점에 뭔가 본인이 잡지 못하게 할 압박하는 과정에서 좀 격분한 나머지 이게 좀 즉흥적인 면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쫄 보이고 겁이 많은 건 맞는데 극단의 상황에서는 본인이 또 어떤 일을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자해 위험이나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불상사들만 좀 그러니까 신병 확보를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좀 경찰이 도주의 우려 그리고 이제 신병 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부분 요 두 가지를 좀 신경을 저는 각별히 써야 될 것이다. 그게 더 걱정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술만 안 마시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의 겉보예요. 쫄보는 맞죠. 네, 쫄보예요. 제가 옛날에 홍석현이랑 그 종로 인사동에서 술 마신 거 확인하고 반론권 확인 차원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전화했을 때 느껴지더라고요. 쪼는 게 달달달달. 네. 서울중앙지검장 하던 시절인데도 이거 뭐 이제 자기가 공격을 잘 안 받던 사람인데 맨날 남을 공격만 했지. 공격 딱 하니까 이렇게 수축되는 게 확 느껴졌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술에 취해서 항상 이 만용과 이 가오로 살아온 사람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고양이 뉴스에서도 도피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계시던데 저는 술 안 취한 상태로라면 도망도 충분히 갈 수 있다. 매우 비굴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숨어 있다가 잡혀 나온다든지 그 이제 사진 한 장이 국민들에게 주는 이 충격 같은 게 매우 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에 포기하고 나와야 되는데 숨어 있거나 안 나오고 그냥 버틴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숨어 있으면은 수색해서 머리끄댕이 잡고 끌려 나올 것이고 끝까지 버티면은 사지 들고 나올 것이고 본인이 그냥 뭐 다 요쯤 되면 이제 더 이상 저항 못 하겠다 하면은 뭐 수사관이 팔짱 끼고 나오는 뭐 그 정도일 것 같고 근데 뭐 어찌 됐든 뭐 격렬하게 그래도 끝까지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볼 사람이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도주는 안 하는 거죠. 도주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아니, 제시를 하는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다 알려가지고 내일 5시 체포하러 가는데 도망가고 없다고? 이게 지금 불법 부당한 체포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응할 이유가 윤석열 입장에서 없는 거지. 내가 이거 정당한 일종의 그 면탈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의 정신 세계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임시정부처럼 상해 임시정부처럼 저항 세력을 모아서 뭐 하겠다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도망가면요 현상금 걸어서 전 국민이 잡아야죠 그러면. 그 후세인 같은 경우 이라크에서 딱 잡혀서 마지막에 교수형 받는 것까지 그때 실시간으로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당당하게 뭐 욕하고 죽었거든요. 절대 그럴 수 있는 수준의 인간이 아니야. 쫄보입니다. 쫄보. 그러니까 저희가 무엇을 상상하든 항상 그 이상이었기 때문에 다 그렇죠. 지금 걱정을 하고 특히 이제 도주 관련해서는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김건희. 왜냐하면 윤이 체포돼서 갔을 때 김건희가 그 다음 이제 수순으로 특검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모든 게 다 하루아침에 물거품 사상 누각이 될 수 있다는 걸 그 패밀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본인들이 이야기도 했고. 자, 그 이야기 이제 집중적으로 나눠봐야 하는데요. 일단 엔진엑스님께서는 강경파 6인은 총을 쏠 수도 있다. 그들은 이미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 한다. 그러면은
더 족쳐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강림과 6인이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고 뭐 내일 아침에 속보가 뜰 것이라는 뭐 얘기도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일일이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고 보일러실에 숨어 있지는 않겠느냐, 혹시 안 끌려 나오려고 뭐 바지에 뭐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것인데, 자 김건희가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 것이냐,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소는 본인인데 네네. 김건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주라고 하면 이제 결국 김건희에 대한 부분일 거거든요. 제가 뭐 최초로 제보를 드렸지만 안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지금 식사와 차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분은 조언을 구한다고 하는 건데 이제 자기들 방어를 해달라고 끊임없이 이제 방어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뒤집어서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쫄아 있다. 완전히 자기들 잡혀가고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자기 잡혀갔을 때는 완전히 모든 게 끝나고 그 뒤에 빵에 간다 그러면 진짜 쉽게 나오지 못한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까지의 상상 이상의 것을 전면에서 한 사람이 윤도 있지만 김이 훨씬 더 강하다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국민들이. 그러면 도주에 대한 것은 일종의 가스라이팅 당한 윤석열 입장에서 푸시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일부 우려가 되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보면 저희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법에 의한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무적인 저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치를 하는 거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죠. 몇 안 남은 그 극렬 지지자들, 극렬 저항하는 뭐 태극기, 성조기 태극기 그 부대들에게 메시지도 주고 하는 걸 보면 어떤 한 줌에 뭐라도 남겨놔야 그 다음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 희망이지만. 자, 신규 변호사, 내일 윤석열 체포되는데 그 상황에서 김건희가 도망가 버립니다. 이 사람은 현행범도 아니고 또 출국 금지가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일이 만에 하나 생길 수도 있다. 이건 소설입니까? 상상입니까?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김건희 부분을 사실은 이게 윤석열 체포만 중요한 게 아니라 김건희까지도 뭐 최소한의 출국 금지 정도는 좀 해놓는다든지 좀 다른 재반 조치가 좀 필요한데 지금 아마 출국 금지가 안 돼 있을 안 돼 있습니다. 겁니다, 머리가 제가 없죠. 볼 때는. 뭐 기소된 게 없고 그러니까 뭐 이런 다 식이라서. 무혐의로 좀 다 덮어줬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지금 굉장히 좀 걱정이 된다고 그 전부터도 계속 말씀을 좀 드려왔었는데 하여튼 일단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전 김건희가 상상 이상의 사람이기 때문에 도망갈 가능성도 좀 매우 높다고 봐요. 이제 윤석열 체포가 되면 이제 희망을 잃고 뭐 이제 그때부터는 뭐 어떤 식으로 탈출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리를 하고 빠른 시일 안에 저는 좀 김건희에 대해서 최소한 출국 금지 정도는 어떤 이건을 통해서라도 좀 출국 금지 정도는 좀 가능하다면 좀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현재 생각이 뭐 경찰이나 공수처가 뭔가 김건희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데 지금 현재 내일 체포가 됐습니다. 김건희가 도망가고 없습니다. 민간인이니까 그냥 국외 출국을 해버립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러면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월 9일부터 계속 민주당과 야당에서 국방부, 공수처, 검찰에 대해서 계속 출국 금지시켜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김건희가 사실상 정권의 배후에서 실력자로 행세했다는 걸 이제 우리가 다 알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저는 김건희가 늘 그래왔듯이 이제 말을 옮겨 타는 수순에 이미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한 수준에서 뭔가 지금 액션이 진행됐을 거라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최장한 목사가 지금 트럼프 특사로 보냈다라고 하는 김장한,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 그걸 누가 김장한을 지목했을까? 저는 김건희가 자기 구명 로비를 트럼프 정권에 하기 위해서 김장한을 픽업했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트럼프 정부에다가 한국의 트럼프가 윤석열인데 윤석열은 너의 미래일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윤석열이 위기에 처해 있다.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날 보호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딜을 하고 있지 않을까.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 들은 이야기인데 차라리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가 이 상황에서 도망가는 게 낫다. 근데 지금 본인은 인신구속이나 이런 게 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김건희를 잡을 길도 없다. 라고 해서 윤석열 내놓고 김건희 도망갈 수도 있다. 이게 오히려 나은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건희 특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면 김건희 지금 도이치모터스 몇 가지만 재수사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에 대한 신분이 급격하게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가 계속 요구해온 부분, 예를 들면 김건희 출국 금지 포함해서 그 금융계좌 다 스톱시키고 이런 거를 내일 윤석열 체포된과 동시에 공식적으로 요구하고요. 그리고 김건희 지금 신변 확보 이런 것까지도 바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조치를 지금 경찰이나 공수처 하고 있다 이런 것은 감지되고 있지 않죠. 김건희 씨에 대한 거는 뭐 예. 감지가 되고 있지 않고요. 예. 뭐 하도 이제 사람들이 허탈하니까 일각에서 농담을 하죠. 양평 땅 못 팔아서 예. 배 아파서 땅을 많이 갖고 있어서 못 도망간다. 이제 이런 정말 국민들이 얼마나 허탈하면 이런 농담도 하겠습니까마는 지금 어떤 법적 근거가 참 미약한 상태가 돼버렸죠. 검찰 그동안 경찰 등등의 어떤 조치에 불합리 어떤 이 미진한 걸로 인해서 뭐 기소라도 돼 있어야 그걸 뭐 빌미로 해서 뭐를 걸겠는데 다 무혐의를 해버렸으니 그냥 도주에 대해 막을 길었고 제가 우려한 것들은 김건희의 도주보다도 김건희가 그 상상 그 이상의 일을 늘 하기 때문에 자기의 미래가 곧 윤석열 체포다 생각해서 윤의 등을 떠밀어서 도망가게 만드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가장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죠. 근데 저는 하나 좀 말씀 보태고 싶은 게 아까 윤석열이 체포되고 나면은 분위기가 좀 반전되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게 상식적으로는 이제 꼬린 되면은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언론이 그럴 태세가 별로 없어요. 계속적으로 정쟁화하면서 그 만에 하나 헌재에서 저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들의 모습을 보면 가장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전 검찰이라고 생각해요. 그 기득권에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축으로서의 검찰이 확실하게 무게중심이 이동됐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김용현 공소장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이 정권의 핵심 실세 주인이 김건희였다라고 한다면 이미 김건희에 대해서 12월 4일이죠. 저 이미 107페이지에 그 명태균과의 카톡이 나왔다면 그때 이미 출국 금지하고 소환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검찰이 이 친구들 말하는 작태를 보면 여전히 국민위에 군림하면서 간보고 있다. 그 왜 이렇게 완벽한 수준의 수사 보고서 가지고 있으면서도 김건희에 대해서 소환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뭐 카톡 1개, 2개, 10개 나온다고 뭐 수사를 하고 말고 자시고 그렇게 하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까불고 있거든요. 검찰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따라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출발일 뿐이다. 이제 시작이다. 윤석열 관련된 체포가 내일 이루어지면 그 다음은 바로 김건희 문제로 넘어가야 한다. 저희들이 오늘 강희경 공익제보자를 통해서 명태균 게이트가 얼마나 편파적으로 지금 수사되고 있는지 강희경은 15번 소환을 해놓고 아직도 10번을 더 가야 할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계속 똑같은 질문하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괴로울 정도로 조사를 많이 하는데 김건희 윤석열은 이미 11월 4일 날 보고서에서 수없이 많은 범죄 사실이 나왔는데도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그 뭐냐? 검찰이 눈치 보고 있는데 내일 윤석열 단호하게 체포하고 김건희 도망 못 가게 한 상황에서 반드시 체포해야 한다. 의정활동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김건희 체포입니다. 의원님, 양평 게이트부터 출발하셨고요. 그렇게 해주시죠. 강 의원님이 책임지고 좀 출국 금지 좀 시켜주세요. 아니, 내일 바로 성명서 내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아직 출금지 여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 은밀성이 있다 보니까 그 법무부 차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 대행하고 있는 김서구 차관인가요? 이분이 국회 나와서 답변한 태도를 좀 보면 그래도 그 국무위원들 현재 대행들 다 포함해서는 조금 그나마 상태가 조금은 나아 보이기는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혹시라도 아마 그 법무부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하는 분들은 분명히 문제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혹시 뭐 긴급 출국 금지라도 좀 은밀하게 해놨을 가능성도 일단은 배제할 수는 없어서 그 이제 출입국관리본부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요청을 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좀 국회에서도 목소리를 내주셔서 윤석열 체포가 끝이 아니라 김건희와 그의 장모까지 그러니까 윤석열의 장모까지 다 일벌백계 할 수 있도록 그 재반 조치는 반드시 어쨌거나 요구를 해야 될 것 우리가 같습니다. 윤석열 맨 처음에 후보로 나왔을 때
양평 공주구 뭐 이런 거 보면서 이거는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본부장, 본인, 부인, 장모 이 지금 상황도 사실 그런 카테고리 속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인에 대한 장모에 대한 부분까지도 함께 출국 금지 포함해서 금융계좌 스톱 같이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그 편파성하고 지금 강혜경 씨 억울함들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11시에 공익제보자의로 강혜경, 이호, 신용환 뭐 등등 해서 민주당 그 대표님 회의실에서 네. 전체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기자회견 기자 있습니다. 간담회. 금요일 날 11시에 기자 간담회도 네. 있는데요. 댓글 보내주시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김건희 이미 도주했다는 글이 정말로 많이 올라왔고요. 이미 도망갔을 것이다. 김명옥님. 내일 국민들이 공항에서 근무서야 한다라고 이제 라지 MB님께서 주셨고요. 김건희 도망가면 인터폴 불고 현상금 걸면 잡을 수 있다. 이제 강선생님 주셨고요. 그리고 검찰 이것들이 기소 안 하면 답이 없다라고 이제 한남님도 주셨고 김태효도 반드시 출국 금지해야 한다. 마약 수사 방해 의혹 재수사해야 한다라고 이제 성김님께서 주셨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방송 어땠습니까? 나가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홍보해야 될 게 있습니다. 중간 광고 없애고 뜨겁게 1시간 이렇게 달려오면서 정말로 27,000분이 방송 들어와서 네 분의 취재력이 대단하다라는 것. 그런데 예. 한 가지만 더. 사실 이상민 장관 어저께 한 말 아시죠? 단전. 예, 네, 단전사로 언론에 예. 이거 아주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건 따로 한번 다루었어요. 예. 오늘 우리 그 뭡니까 역술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용산 대통령실의 역술인 행정관 이것도 지금 다뤄야 되고. 신원식도 지금 한 번도 지금 거론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상민, 신원식, 김태효 이런 사람들 다 이번에 함께 계엄 전국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전에 이 사람들 모의에 가담했는지 다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이완규 법제처장까지도 다 그때 그 안가에서 밥 먹었던 사람들까지 다 자, 들어야 된다. 시간 한 번 더 주시면 이 5명이 똑같이 모여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시리즈 1, 2, 3, 4 해가지고 꼭 강덕구 의원님 너무 바쁘신데 시간 내서 방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호 기자 하실 말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최근에 종합된 정보 보고를 하나만 예. 가장 먼저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좀 속보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몇 시부터 여러분들 일어나서 인터넷 방송으로 이 체포영장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 될지 몇 시에 알람을 맞춰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계실 텐데 일단은 요거는 이제 경찰 뭐 공수처 다 취합된 정보입니다. 아마 이게 제일 정확한데 네. 4시부터 기동대가 집회 관리에 투입되고요. 새벽 4시부터 이제 네. 투입되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 시내 각 경찰 포스트에 5시에 다 집결을 한다고 합니다. 네. 경찰 경력들이. 그리고 관저에 6시 전에 진입하는 걸 목표로 지금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경호처도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경호처는 4시에서 5시 사이에 집합하는 걸로 지금 오다가 내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시 전부터 진입되는 상황을 아마 인터넷으로 생중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윤석열이 체포되는 그것이 시작일지라도 이 출발을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다 함께 역전하면 용사들하고 방송 끝내겠습니다. 역전해! 용사들!